예, 신성식입니다. 뭐 그렇진 않고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건 진짜 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 정치권도 그렇고 학계에 계신 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뭐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류의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회가 거의 요즘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바가 별로 많지 않아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회에 그렇게 초빙을 별로 못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초빙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 논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과 그다음에 그걸 지지하는 쪽이 있는데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항상 그럼 한국 복지는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거나 지금 챙겨보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얘기들을 보면 한국 복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할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권에서 너무 이렇게 이 엑셀을 밟고 있고 정치권에서 운전자가 돼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점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이제 복지하고 정치가 거의 복지가 정치의 하수인처럼 됐고 복지의 정치의 소모품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는 쭉 봐왔기 때문에 이게 기본소득도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도 보면 지금 가장 불을 댕긴 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최근에 그 기본소득을 뜻하지 않게 위원장께서 꺼내면서 지금 더 활활 이제 불이 붙고 있는데 그 과정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도 아마 기본소득에 대한 큰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순전히 저는 정치적인 동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동안 이번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고 그 참패를 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게 없는지를 고민하다가 아마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궁지를 이렇게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조금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 어제 리얼 BTS 발표한 걸 보면 두 당의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게 지지율이 좁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착각하지 않을지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선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복지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그때 이제 2010년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인가요? 그때 무상 3무 플러스 1을 치고 나오면서 이제 이 복지에 진짜 이 정쟁이 시작됐는데 그 모양새로 지금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012년 대선 때 무상 보육 산무 중에서 무상 보육을 완성하는 과정이 지금 기본소득처럼 그 당시에 무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세게 앞에 치고 나갔고 그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더 세게 치고 나오면서 그 당시 대선에서 아마 이긴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가 그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지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또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무상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무질서하게 간
그 복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무상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보육은 삽시간에 그냥 다 한꺼번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상보육으로 인한 질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게 학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어제도 제가 야근을 했는데 어디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애가 토한 음식을 그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먹였다가 그 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정도가 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학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게 복지가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소득 논쟁이 뭐 전문가 중심으로 좀 탄탄하게 다지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너무 급격히 가는 게 아니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측면은 소위 그 진보 측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보수 측에서 또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전에 했던 무상복지 논쟁하고 좀 양상이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논쟁이 한국 복지의 어떤 한 수준을 좀 더 들여다보고 끌어올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건 결국은 뭐 어쨌든 재원인데 180조 원입니다. 180조 원이 3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180조 원이 필요한데 180조 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입니다. 전체 우리가 올해 예산의 5% 정도를 복지에 쓰는데 그 돈이 지금 지금 얘기하는 3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반만 주더라도 90조 원인데 이게 요즘 돈이 하도 이게 단위가 인플레가 심해서 90조, 한 1조 원, 10조 원 그러면 크게 크지 않게 보이지만 그 돈 세금으로 거두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재원 얘기하면서 정세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정세 얘기 안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정세로 이어지는 게 지금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종부세에 그다음에 거래세에 그다음 주식 양도세에 이런 세금들인데 그걸로 해서 1년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조 원 얘기하는데 15만 원 주면서 90조 원은 너무너무 이게 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 재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 주는 기본소득은 저는 뭐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반대합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전환기형 기본소득 그건 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농민이든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충분히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와 지금의 우리가 복지 정책의 복지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우리 한국 복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없을까?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20년 동안 논쟁을 해왔는데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다시 그것도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돈을 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써야 되는 사람들이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생각합니다. 93만 명. 실제로 이제 극빈층 생활을 하는데 정부의 어떤 이 혜택에서 제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부양 의무자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의 어떤 소득 환산의 과도함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한꺼번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다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 다 없애려고 그러면 10조 원이 필요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하나만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저는 그쪽에 먼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고용시장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고용시장이 갖고 있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고 그들이 그 사회 4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뭐 많은 고민을 해왔고 두루누리 사업도 어느 정도 확대하고 했지만 그게 크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걸 보면 2025년까지 고용보험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건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소득 중심이 그러니까 그죠. 소득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용보험에 대해 고용보험을 부과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틀하고 다르게 접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각지대가 그런 큰 사각지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물론 큰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40%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참 올라가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고용보험 확대하고 이 두루누리 확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건 좀 서서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의료 사각지대 많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그 부모님이나 그 형제들 중에서 중풍 걸려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집에 가족들이 이렇게 떠안고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통계조사마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아주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5세 미만의 그 영유아들 그 엄마가 그냥 하루 종일 돌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중남구에 가봤는데 그 엄마의 소원은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아침에 모닝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셔보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말 들으면 진짜 눈물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그런 사각지대가 돌봄 사각지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기본소득 논쟁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기본소득 논쟁할 때 진짜 사각지대의 소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좀 더 정치권이 자세히 보고 그걸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하고 그렇게 보는 게 더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 논쟁에 너무 폼만 잡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연금 활성화 그다음에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퇴직 일시금을 받지 못하도록 이걸 법으로 막는 게 참 그 당시에 55세 언저리에 퇴직하면 그 일시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애들 결혼시켜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목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그걸 법으로 찾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서구에서 많이 배워왔던 복지제도 중에서 하나 빠져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게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 서울시에서 조금 비스무리하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상병수당 같은 것도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회에 지금 법이 발의된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역사나 복지했던 그런 철학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더 우선적으로 써야 될 때 그 기본소득 논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써야 될 때를 먼저 좀 같이 찾아내는 노력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80조 원을 200조 원으로 늘리는 건 좋은데 그 늘리면서 진짜 눈물 흘리고 있는 사각지대한테 먼저 주는 게 우선적으로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